금지된 사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인의 이야기 즐겁게 감상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나 씨.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살짝 고개를 드러내 눈을 마주 보았다. 그 눈동자에는 후회와 죄책감이 어려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월감이 피어올랐다. 나는 언제나 경쟁 속에서 살아왔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1등을 해야 했고 대학에서도 최고 성적을 유지했다. 대기업에서는 승진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끊이지 않았고 그 속에서 다른 이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는 없었다. 이기거나 지거나 그것이 내가 알던 세상의 법칙이었다. 적어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매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엘리트 직원이었지만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질 때가 있었다. 퇴근 후 아파트 앞에 서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내 노력의 결실이자 성공의 상징이었다. 이제는 거주지와 소유물이 곧 나의 가치가 된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의 삶에 만족했으니까. 끊임없이 위를 향해 달려온 나는 이 호화로운 삶에 걸맞은 사람이라 믿었다. 주변 사람들이 멀어져 갔지만 그저 질투라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았다. 결혼까지 포기하며 일에만 매진했던 나의 선택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최상층 버튼을 누르고 잠시 벽에 기대어 섰다. 사람들이 하나둘 내리고 마지막에는 나와 한 여자만이 남았다. 그때 처음 보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부드러운 생머리와 우아한 목선,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옷차림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그녀의 눈빛에는 깊이 있는 지성과 은은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아침 일찍 나와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 때문에 이웃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덕분에 이런 행운을 만났다. 안녕하세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좁은 엘리베이터 안을 부드럽게 채웠다.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교양과 품격이 나를 더욱 매료시켰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내가 답하자 그녀는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품이 있는 모습에서 특별함이 느껴졌다. 네, 최근에 이사 왔는데 인사가 늦어 죄송해요. 그녀의 수줍은 태도와 차분한 분위기에 매료되었다. 마치 내가 찾던 이상형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분명 기혼자였다. 반지가 빛나고 있었고 장보기 봉투도 들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지금까지 내가 얻지 못한 것은 없었고 이런 관계도 처음이 아니었다. 과거에도 몇 번의 불륜 관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나는 완벽하게 통제했다. 금지된 관계가 주는 스릴 이나를 더욱 자극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이웃이라니 놀랍네요. 능숙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건넸다. 그녀의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다. 완벽했다. 내 의도대로였다. 오랜만에 그런 말을 들었네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정말인가요?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네, 남편은 늘 바빠서 늦게 들어오고 제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외로움이 내게는 달콤하게 들렸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나는 알고 있었다. 성공한 남자들의 아내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그리고 그 외로움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고급 아파트의 가정들은 대부분 그랬다. 일에 매달리다 보면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마련이었다. 그녀의 쓸쓸한 표정을 보며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우리가 이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다. 아, 옆집이셨네요. 놀란 척하며 미소 지었다. 가슴이 설렜다. 네, 정말 우연이네요. 그녀가 수줍게 눈을 내리깔았다.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사냥꾼처럼 흥분되었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제가 만든 반찬이 많은데 괜찮으시다면 드셔보시겠어요? 천천히 친근한 이웃으로 다가가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그녀의 경계심도 풀리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을 테니까. 그날은 그렇게 끝났지만 나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주말에는 보통 집에서 쉬는데 남편분과는 어떻게 시간 보내세요? 우리 남편은 주말에도 일해서 거의 집에 없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외로우시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건넸다. 이제 시간 문제였다. 토요일 오후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옆집인데요. 수줍으면서도 매혹적인 목소리였다. 승리를 확신했다. 그렇게 우리의 만남이 시작되었고 장소는 그녀의 집이었다. 최근 나는 집에 혼자 있는 그녀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녀는 나보다 1살 어렸다.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오늘도 남편이 야근이에요. 창가에 기대어 서서 쓸쓸한 표정을 짓는 그녀의 모습이 내 취향을 완벽하게 충족시켰다.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다니 정말 바쁜 일이시네요. 나는 위로하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다. 내심으로는 이런 삶을 선택한 건 본인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위직에 있는 내가 보기에는 그저 선택의 문제일 뿐이었다. 오랜만에 남자분과 단둘이 있으니 좀 긴장되네요. 그녀의 뺨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작아졌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아당겼다. 그녀는 예상대로 거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열어줄 줄은 몰랐지만 오히려 그 순순함이 나를 더욱 흥분시켰다. 그녀의 남편이 알면 어떨까? 잠시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곧 떨쳐버렸다.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남자가 뭘 알까? 유나 씨. 나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그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내 키스를 받아들였다. 그 순간 나는 최고의 정복감을 느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 또 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자로서 나는 무적이었다. 하지만 그런 자만심도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는 순간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거 그만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괜찮아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 말은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자 내 양심을 달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우리의 만남은 매주 이어졌고 비밀스러운 관계는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드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 달콤한 나날들이 무너지는 순간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 회사에서 이사에게 갑자기 호출된 날 나는 승진 이야기려니 했다. 출근길에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평소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회의실에서 들은 말은 충격 그 자체였다. 자네의 처분이 결정됐네. 순간 귀를 의심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이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거래처 사모님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대표님께서 크게 노하셨지.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말끝을 흐리는 나를 뒤로한 채 이사는 회의실을 나갔다. 그 후의 시간은 악몽 같았다. 처음에는 몇몇 부장들 사이에서 작은 소문으로 시작됐다. 점심시간에 내 자리 근처로 오던 동료들의 발걸음이 멀어졌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이틀 만에 소문은 전 부서로 퍼졌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팀원들조차 나를 피했고 업무 대화 외에는 일절 말을 걸지 않았다. 회사 전체에 좌천 소문이 퍼졌고 불륜 스캔들까지 돌았다. 사내 메신저에서는 내 이름이 오갔고 회의실에서 나를 본 직원들은 급히 자리를 피했다. 한때 나를 따르던 후배들은 이제 다른 상사에게 붙었다. 이런 상황이 겨우 3일 만에 벌어졌다. 충격에 휩싸인 나는 오후 휴가를 내고 회사를 빠져나왔다. 집으로 돌아와 즉시 옆집 초인종을 눌렀다. 손가락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문을 연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의 다정함이 사라져 있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표정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무슨 일이시죠? 그 냉랭한 말투에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다. 남편에게 말씀하셨나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 미소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승리에 찬 냉소였다. 네, 그랬어요. 그 한마디에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왜? 그러자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당신에 대해 조사하고 이곳으로 이사 온 거예요. 서민호 기억나시나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5년 전 내가 그의 기획안을 가로채고 승진했던 일이 떠올랐다. 당시 서민호는 신제품 개발팀의 핵심 인재였다. 그가 2년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기획안을 내가 몰래 보고 선취했던 것이다. 당신이 망가뜨린 사람의 심정을 이제는 조금 이해하시겠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승리감이 묻어났다. 나는 완벽한 패배를 실감했다. 서민우가 다른 부서로 쫓겨난 후 그는 우울증까지 앓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저 경쟁의 희생양 정도로만 여기며 살았다. 유나와 그의 관계는 상상도 못했다. 문득 옆집 현관의 이름표를 보았고 거기에 적힌 서민우라는 글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래요, 그가 제 남편이에요.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을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죠. 그녀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설마 거래처 임원이.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럴 수도 있죠. 하나 확실한 건 이제 당신보다 훨씬 높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녀의 차가운 미소와 말투에는 복수의 쾌감이 묻어났다. 나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말은 계속되었다. 남편은 좌천된 후 다른 회사로 스카우트 됐어요. 거기서 진정한 실력을 인정받아 지금은 임원이 됐죠. 우리는 1년 전부터 당신을 주시해 왔어요. 당신의 약점, 습관, 모든 것을. 그제서야 그녀의 진정한 의도를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였다. 그녀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것, 우연을 가장한 만남, 모든 것이 계획의 일부였다. 물론 남편에게 다 말했어요. 당신이 먼저 접근해 온 것도요. 그녀의 말에 나는 참담함을 느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그녀가 내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그만해요라고 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것조차 그녀의 치밀한 계략이었던 것이다. 당신 때문에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래대로라면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에서 그녀의 진짜 속내가 드러났다. 결국 그녀도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었고 그 원한을 풀기 위해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다. 좌천되는 날이 기대되네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차갑게 문을 닫았다. 복도에 혼자 남은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주저앉고 말았다. 예고된 대로 나는 경상도의 작은 지점으로 좌천되었다.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아파트를 처분하고 지방 소도시의 조용한 원룸으로 이사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다. 고급 레스토랑 대신 구내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명품 정장 대신 평범한 양복을 입었다. 승진 가도에서 벗어난 나는 모든 의욕을 잃고 하루하루를 버티기만 했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평범한 직장인들의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그들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나는 점차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옆자리 직원과 점심을 함께하며 나누는 대화, 퇴근 후 동네 호프집에서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잔.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들이었다. 5년 전 서민호가 겪었을 좌절감이 이제야 이해됐다. 그래도 그는 자신의 실력을 믿고 다시 일어섰다. 하지만 그의 곁에 있던 아내가 결국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다. 돈에 집착하는 인간의 사랑이란 과연 진정한 것일까? 이제 와서 돌아보니 나 역시 진정한 관계보다는 성공과 돈만을 쫓아왔던 것 같다. 어느 날 아침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다가 대학 시절 사진을 발견했다.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 시절의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언제부터인가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채 오직 성공이라는 허상을 쫓아 달려왔던 것이다. 지금의 시련이 오히려 나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병원비 걱정에 시달리면서도 이상하게도 지금의 고독한 삶의 편안함을 느끼는 내가 있다. 작은 원룸에서 나는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낀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돈이나 권력이 아닌 진정한 행복과 관계를 쌓아가는 삶을 살고 싶다. 작은 카페를 열어 사람들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소박한 꿈을 꾸게 되었다.